나에게 손절이란 없다. 현성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시장이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님도 기분 좋으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전문가님의 우량주들이 굉장히 톡톡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은 손절 없이 우량주 매매로 또 높은 성적을 거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난 방송에서 이제 2주 전에 한전 기술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의 이제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전 기술,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온갖 그런 조명을 갖다가 포커스를 갖다 다 받았기 때문에 한전 기술에 서 관심이 이제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 그림을 갖다가 이 당시의 그림이 이제 이 시점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비해서 한 2주 만에 무려 이제 90%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만에 90%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을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종목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께 한전 기술을 이제 이 시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이 뒤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10만 5천에서 11만 원 이제 이 정도에서 또 이제 일부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 수량의 절반 정도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고 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매도를 할 때에는 되게 기분 좋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수익금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한전기술 요거 한 종목에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 팔았을 때 일단 뭐 차 한 대 정도를 벌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만약에 뭐 시가총액 뭐 500억, 뭐 1000억 그런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큰 돈을 투자하기엔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만약에 진짜 주가가 급등한 그런 뭐 대선 테마주나 그런 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 중에서 좀 지극히 일부만 투자해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회사들이 좀 굵직굵직하기도 하고 또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모멘텀도 있고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타점들을 제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는 분들께도 계속 적절하게 계속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펩트론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도대체 저 종목을 왜 얘기를 할까? 뭐 수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근데 이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펩트론이 이때 정말 되게 잘 가다가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렇죠? 하한가를 맞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2, 3일 정도 가격이 계속 늪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이제 3일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뭐 드라마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장중에 이제 27% 거의 상한가가 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사실 한 번, 두 번 그러면은 약간 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지금 보시면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바로 이 방송에 좀 여러 번 출연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의 적중률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반복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수익률을 갖다 보시면 펩트론이 일단 뭐 제일 높았고
그리고 어느새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제가 이제 17만 원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60만 원으로 넘어섰습니다. 뭐 1억 7천 넣었으면은 지금 6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도 내가 뭐 1억 7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크다고 그러면 별로 부담되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일 수도 있는데 대형주의 장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아는 기업을 여러 번 공략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8회, 9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 사이에 종목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이 이제 90%로 한 2주 만에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장주로 대형주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게 놀라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잘하는 분들도 많고, 뭐 스캘퍼도 많고, 단타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수익률이 좋은 그런 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지금 이 분야에서 대형 증권사에서 한 20년 경력을 포함해서 25년 동안 있는데 제가 사실 업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거는 되게 제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의 이제 공식 전산 자료에서 6개월 연속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손절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6개월 연속해서 계엄 때도 그러고 뭐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손절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하고 함께 저한테 주식을 갖다 오래 배워오신 분들이 한 2년 정도는 손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손절을 갖다가 한 게 되게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손절을 갖다가 한 것도 되게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한 6% 정도 더 좋은 주식으로 바꿔 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루즈하냐? 매월 3, 40종목,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종목을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수익률이 좀 약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한전기술처럼 뭐 1주, 2주 만에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주식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핵심 5종목만을 보유로 갖다가 한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번 계좌를 딱 보셨을 때 손절한 거, 마이너스인 부분을 갖다가 다 빼버리면 주식 투자 누구나 다 고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통 한 6개월이면은 한 200종목 정도를 투자하고 항상 5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번을 갖다가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겠죠. 1년이면 한 400종목을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종목당 뭐 만약에 어떤 분은 나는 1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 나는 보통 한 뭐 50만 원 버는 것 같아. 나는 한 100만 원 버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400번을 갖다 곱한다면 아마 좀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결국은 스윙 투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6개월에 20%면 괜찮은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0%가 날 만한 그런 우량주를 찾아서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특징이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량주를 급등 전날에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동안 60%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한 달 동안에 40% 상승을 했고 지금은 이제 24만 원에서 60만 원이기 때문에 꽤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의 그 매매 타점을 보시면 제가 좀 주식을 얼마나 좀 안정적이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하고 함께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함께 배우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또 저평가된 우량주를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인터넷 대표주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카카오 어제 잘 보자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바로 급등이 예, 예. 나왔습니다. 예, 예. 특히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금융 때문이겠죠. 뭐 스테이블 음. 코인이나 그런 이슈도 그렇고 해서 네. 이제 뭐 오늘 카카오뱅크의 뱅크. 그런 해외 진출 부분도 있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정부 하면은 약간 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이 좀 많이 연상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강점인 이제 어떤 그 회사의 플랫폼을 갖다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되게 직접적이고 또 가상화폐랑도 어떤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많은 부분을 갖다 공유하고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번에 이제 그 추경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네이버도 물론 그 수혜를 받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밀접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과 이제 금융 쪽의 플랫폼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네이버가 돈을 잘 벌죠. 네이버가 이제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뭐 4분기, 5분기 연속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다 보였었는데 카카오는 그 반대 행보를 보이다가 하지만 이제 지금 자체의 그런 밸류에이션은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좀 매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이제 주목할 만하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지수가 이제 오늘 3천을 갖다가 돌파를 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제 3천을 돌파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의 초입은 아니겠지만 상승의 뭐 상중 정도? 그 정도의 어디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 상태로 해가지고 계속 뭐 바로 뭐 4천, 5천 가고 그런 시장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급등을 갖다가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파고를 우리가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트럼프의 관세에서도 약간 좀 무풍지대이기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어떤 국내 그런 훈풍, 증시의 어떤 경제 훈풍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그 궤를 갖다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제가 뒤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월간 차트를 갖다 보여드리겠지만 카카오 역시 지금 월간 차트를 갖다 보시면 지금 한 달째예요. 그렇죠? 잘 봐봤자 지금 2달째인데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월봉으로 하나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게 한 달 만에 끝나고 이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음 주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이긴 하지만 좀 다소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를 지금 이제 관심에서 너무 올랐다. 그리고 빼버리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점에 카카오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대표주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네이버.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네.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이버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고 네. 있죠. 네, 이 종목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사실 1차 목표가가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시작을 한 흐름이어가지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멘텀은 이제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실 AI 수석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센터장이 임명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어떤 AI 정책에 그런 수혜를 갖다 받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알파벳의 AI 그 모드와 같은 통합형 에이전트 AI 탭을 갖다가 이제 2026년에 출시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적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네이버의 어떤 지금 그런 커머스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좀 주목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주가가 되게 부진했던 게 사실 중국의 뭐 테무, 이제 뭐 알리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데 사실 그 영향이 되게 좀 지금 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이버가 또 이제 앞으로 또다시 이제 뭐 쿠팡을 갖다가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런 AI 그런 플랫폼 플러스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AI 그러면은 일단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 네이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가 물론 지금 카카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상승을 해가지고 한 30조 중반대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합치면은 네이버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커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지금 비싸다라고 보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의 일간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사실 한 게 이거는 한 달도 아니고 불과 이제 3일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월간 차트로 본다면은 지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1차가 30만 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021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하고 본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은 분기당 이제 5천억을 갖다가 버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분기당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익 규모가 한 두 배가 커진 상황이죠. 물론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성장성이 지금은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이제 거의 4분기, 5분기째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30만 원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오늘 좀 매수세가 갑자기 확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이버 역시도 주가가 좀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또다시 매수 관점으로 봐서 접근을 하고 뭐 지금도 일단 뭐 일부는 일단 뭐 좀 이렇게 포트 편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 이번 주에 매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현성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정우관님, 아모레퍼시픽 네. 정말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간에는 화장품주 하면은 뭐 달바 글로벌이나 APR처럼 조금은 좀 가벼운 중소형주가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화장품 대형주를 봐야 할 시기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달바하고 이제 뭐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미국 쪽의 어떤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주목을 갖다가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화장품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 배경이 된 부분이 큽니다. 일단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갖다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저는 특히 이제 면세점 부근에 좀 매출을 되게 오늘 주목을 갖다가 받은 경향이 있는데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의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그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수출도 웬만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의 수출이 좀 사실 포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모레가 상대적으로는 더 좀 양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나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은 이제 중국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하면 그럼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국 소비 회복도 그렇지만 양국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모레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또다시 이제 뭐 중국의 이제 한국 엔터 쪽이 케이팝이나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진출을 갖다가 해서 드라마나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어떤 한국의 그런 제품이나 그런 데에도 또 우호적인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갖다 갖고 온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에다가 어떤 한 단계 좀 부스트를 갖다가 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92% 급증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상승을 어 아모레가 이제 예전에 그런 그 주가를 생각하시고 올라봤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달리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달바 글로벌이나 아니면 APR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훈풍이었다고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미국도 어쨌건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까지 어떤 그런 매출에 지금보다 상당히 그 과거와 같은 영화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좀 회복을 갖다 해 준다 그러면 아무래 주가는 꽤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이 사실 이 지금 차트를 갖다가 좀 길게 우리가 이제 그뭐 주봉이나 월봉을 갖다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14만 원 부근이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바로 전날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상승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오늘 수급도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을 갖다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뭐 저하고는 공부방에서도 이제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런 화장품이나 또 이제 뭐 K 뭐 이런 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매물대였던 14만 원을 돌파했고 또 중국향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제는 정말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구체적인 매수가와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성찬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급락하는 주식도 때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사면은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매수 구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이제 아마 주식을 갖다가 이제 뭐 좀 처음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흔히 뭐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뭐 6 개월 동안 이렇게 손절을 하나도 안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윙 투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독특한 그런 스윙 투자의 모델을 갖다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 좀 이렇게 영감을 갖다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치열하고 뭐 한 달에 한두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매월 3-40 종목. 자, 이렇게 계속 수익을 갖다가 반복하다 보면 정말 계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쨌건 제가 손절을 갖다가 안 했던 기간들이 보시면 되게 만만했던 구간들이 아닙니다.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시장이 폭락을 갖다가 거듭한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 뭐 시장이 어 뭐 손절하지 않는 거 알겠어. 근데 그만큼 되게 좀 무거운 주식들로 해 가지고 수익률이 재미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6 개월에 20%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일 주일에 20%를 갖다가 노리고 주식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근데 뭐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우량주로 계속 그런 게 가능하냐? 최근에 이제 그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이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계좌 수익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해 보시면 한 달 동안에 이제 좋았죠,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한 14% 정도 상승할 동안에 이분 계좌 수익률이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주식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한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고 계좌 수익률이 44%라는 건 말 그대로 두 달 지나면은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익률은 대단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께 처음에 한두 달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되게 충실히 지켰는데도 수익률이 44%라는 거는 안에 주식들이 되게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한 일주일 전에 수익률 표인데 보시면 한정기술이 지금 36%가 아니고 지금 60%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도 대부분 다 이제 25%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한 5 종목.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로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주식 투자가 그 이런 방향 아니신가요? 물론 뭐 단타를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스캘핑을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뭐 연령대가 뭐 40대, 50대, 뭐 60대, 그리고 뭐 70대,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중에는 80대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스캘핑은 저도 못 따라하거든요. 단타도 힘들어요, 단타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단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물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윙 투자로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다가 추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을 보시는 뭐 40대, 50대, 60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어떤 투자에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그런 계좌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제자분들이 이런 그 계좌를 갖다가 이제 보내주시면 좀 뿌듯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고 싶은 계좌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 뭐 NC소프트나 아니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금융지주, 그런 종목들의 타이밍을 보시면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NC소프트 많이 올랐죠, 그렇죠?
아이온2 신작을 발표를 갖다 해서 제가 보니까 프리퀄도 저거 되게 좀 내용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제가 뭐 게임을 갖다 즐겨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바로 이날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지수에서 이제 NC소프트가 편출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신작 공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4% 이상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25%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일에 프리마켓에서 공략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한 3일 정도 급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주식 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는 이게 전혀 매수 타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초대형주,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는 세력이 사실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주식이 단기적으로 급락했다. 그러면 일단 그들은 포트에 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전망이 좋은 주식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면서 좋은 타점이다.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보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41만 원에 우리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빠졌다가 오늘은 좀 올라서 이제 39만 원 정도인데, 다시 또 이제 충분히 매수를 갖다가 뭐 하려는 의향이 있고, 언제나 늘 좋은 수익을 주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은 일단 좀 매도를 갖다 한번 한 상태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이제 이때 제가 매수를 했을 때가 10만 3천 원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13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25%, 27% 그렇게 수익률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주식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다 최근 2주 동안에 투자를 갖다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되게 치열하게 투자를 갖다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계속 새로운 종목으로 또 더 수익이 좋은 종목을 담고 좀 둔화된 종목을 빼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 업데이트되는 그런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는 게 제가 되게 지향하는 그런 투자 방향입니다. 한정기술은 이제 단기간에 사실 뭐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오랜만인데, 이렇게 사실 대형주를 갖다 매수하고 바로 다음 날에 상한가 간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주식을 매수를 갖다가 해서 다음 날에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갭상승했다 그러면 매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을 이렇게 7만 원에 매수를 해서 매도 신호가 1차로 나간 게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9만 3천 원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간 게 뭐 11만 원, 10만 5천 원 부근이고, 그리고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 종목이 제일 수익이 높긴 하지만 한 2주 만에 한 60%가 6일 만에 한 60%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어쨌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매수를 갖다 한다는 건 이제 앞에서도 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런 자리가 손절하고 뭐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뭐 몇천 분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이브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에도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쨌건 그 방시혁 의장이 금감원 조사설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시가의 매수를 갖다가 해서 좋은 기회를 갖다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투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차트하고는 거의 정반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던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갖다가 사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스윙 투자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린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 스윙 투자를 갖다 접근하시면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와 수급의 핵심 노하우를 담은 PDF 파일 받고 싶으시다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송 중에 외에도 또 장중에는 전문가님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우량주 스윙 매매가 전문가님의 주 특기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진다고 사면 더 빠지더라.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이 그냥 빠졌다. 이거 낙주 매매다. 그러면 사실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은 이제 뭐 상승 추세가 있고 횡보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어떤 일시적인 악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런 추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그 추세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 발생을 갖다 합니다. 그 구간을 갖다가 자율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이제 그 PDF 자료에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주가가 이제 되게 안 좋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입니다. 주가가 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통 주식이 싸다 그래서 보통 매수를 갖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스윙 투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하냐면 이렇게 하락하던 각도가 갑자기 가파라지는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하락 추세지만 하락 추세를 갖다가 급격하게 이탈하는 그런 시기니까 스윙 투자자, 낙주 매매를 갖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부분이겠죠.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이게 사실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5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50%의 상승이 3일 만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가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상당히 되게 높은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주식이 좋은 주식을 갖다가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특별한 악재 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좀 작은 게 낫겠죠. 그렇죠? 특별한 악재 없이 어떤 시장 혹은 업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때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매수 시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격도하고 그리고 이제 RSI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보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PDF 자료를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자료들 지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100페이지짜리지만 여러분들이 챕터 4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보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진짜 한 2시간, 한두 시간이면 다 보실 것 같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일단 뭐 앞에 거를 갖다 먼저 좀 보시고 그래도 되게 제가 좀 요약을 갖다가 잘 해놓고 되게 쉽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좀 공부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많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히든 종목은 뭘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인터넷 주식 되게 핫하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핫했던 주식들이 계속 순환매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과 한 2주만 우리가 거슬러 보면 가장 핫했던 주식군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신정부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업종 지주사입니다. 근데 정작 신정부가 출범을 갖다가 하면서 초반에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그다음부터 지금 계속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주식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부분을 갖다 물어보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미 좀 관심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조정을 갖다가 한 지금 2, 3주째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다시 관심을 갖다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주사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은 관심을 갖다가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삼성물산이 조정을 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사실 뭐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은 가장 좋은 주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화처럼 성장성이 뭐 지금 계열사들이 되게 놀라운 주가를 갖다 보이는 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SMR,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삼성물산이 처음에 지주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 원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이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장대 양봉을 그렸을 때가 지주사 테마가 아니었었거든요. 이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한 팀을 해가지고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 CLSA 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SMR 부분, 원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되게 주목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가장 저평가된 지주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정책, 배당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주사를 우리가 빼고 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삼바의 어떤 인적 분할, 그리고 이제 에피스 홀딩스에서 이제 지분 매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통해서 삼성의 지배 구조의 정점으로 부상을 갖다가 할 거라는 게 지금 이 기업의 로드맵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삿갓 유형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모자 형태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보조 지표들은 조정을 갖다가 많이 보여서 이제 지금 과열을 갖다가 거의 끝낸 상황이고, 이제 이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갖다 마치고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하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지주사 테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삼성물산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님의 공부방 들어오셔서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